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화디펜스가 대한민국의 방산의 수출길을 열고 있습니다. 다양한 무기 개발을 통해 전세계 한국의 뛰어난 무기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세계 최강의 자주포와 장갑차를 만드는 곳답게 현 시대를 넘어 미래 전장까지 지배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최근 한화디펜스가 개발한 AI 기반 지능형 다목적 무인 차량의 군 시범 운용이 최근 시작됐습니다. 다목적 무인 차량은 아직 세계적으로도 전력화된 사례가 없는 미래 무인화 체계 장비로 전장에서 병사 대신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미래형 국방 로봇 체계입니다. 우리 군의 시범 운용에 투입되는 다목적 무인 차량은 한화디펜스가 최근 개발한 6690 플랫폼의 지능형 다목적 무인 차량인데요. 벌써부터 남다른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재 중량과 항속거리 등 주요 성능이 강화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추고 있어 우리 군의 전력화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적재 중량은 사륜구동 모델보다 2배 이상 증가시킨 500kg 이상으로 고화중 전투물자 수송과 부상자 후송 등 전투 지원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원격 운영 중 통신이 끊기면 1분간 스스로 통신 재연결을 시도하고 복구가 안되면 최초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스마트 자율복귀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정도 스펙이면 세계 무인 차량 시장에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한화의 기술력들이 소문이 나자 또 다른 곳에서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한화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5조 원 규모의 호주 장갑차 사업에서 추가적인 우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디펜스는 펜스키 오스트레일리아와 호주 육군의 차세대 장갑차 도입 사업에 참여해 AS-21 레드백 IFV 생산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펜스키가 독일 MTU 엔진과 미국 앨리슨 변속기를 조립하고 여기에 한화디펜스 레드백이 호주 국방군 장갑차로 선정되기 위해 완전한 파워팩으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펜스키 오스트레일리아는 대형 트럭, 디젤가스 엔진, 전력 시스템의 선두 공급업체로 알려진 만큼 한화디펜스가 든든한 우군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화는 이번 우군 확보로 팀 한화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인데요. 현재 팀 한화는 이스라엘 엘빗, 호주의 EOS, 캐나다의 이클립스, 미국 밀스펙, 이스라엘 플라산 등이 포함됐습니다. 역시나 이런 팀을 꾸린 한화디펜스는 호주 장갑차 사업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경쟁사 독일 라인메탈이 납품한 차륜형 장갑차의 결함이 지적되면서 한화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호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한화디펜스가 유럽 기반 방산업체 GDELS와 손잡고 한국형 자주 도하 장비 M3K를 생산하기로 한 겁니다. GDELS는 미 방산업체 제너럴 다이나믹스의 유럽 지사이지만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스위스 등 유럽 전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유럽 기반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최근 로이터 통신은 GDELS와 한화디펜스가 수륙량용 시스템 자주 도하 장비 110대를 생산한다고 보도했는데요. 자주 도하 장비 M3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GDELS가 M3 기술을 기반으로 한국형 자주 도하 장비 M3K를 만들 것이란 소식을 전했습니다. M3는 육상과 수상에서 일체로 운용되는 수륙량용 도하 장비로 육군 기계화 부대를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기동 지원 장비입니다. 한화디펜스는 오는 2024년까지 M3K 전력화를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M3K는 폭이 넓은 타이어를 갖춰 연약한 지반에서도 별도의 장치 없이 이동할 수 있으며 수상 저함 감소를 위한 경량화 선체와 사륜형 구조로 설계될 예정입니다. 한화디펜스는 이번에 GDELS와 손잡으면서 M3 기술을 기반으로 물속도가 빠른 하천과 연약지반 교량이 많은 한국 지형에 최적화된 M3K를 생산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속한 가교 건설에 특화된 M3가 한국 지형에 최적화된 뒤 육군에 공급된다면 우리 군의 방위 능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화디펜스와 제너럴 다이나믹스의 훌륭한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는 모습이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화디펜스 하면 K9 자주포로 전세계에 이름을 알리고 있는데요. 자주포의 나라로 불리는 영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차세대 자주포 사업에 한국의 K9이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영국 자주포 사업은 자주포의 성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격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성능면으로는 독일 KMW의 자주포 펜저 파우스트 2000이 한국의 경쟁자이지만 한 대당 가격이 무려 180억 원으로 한국 K9의 3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으로는 프랑스의 캐사르 자주포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최근 캐사르의 가격이 공개되면서 더욱더 K9이 영국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세퍼트 미디어에 따르면
체코 국방부는 프랑스 캐사르 자주포 도입을 위해 계약 금액 85억 코르나, 우리 돈 4,580억 원을 지불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캐사르 자주포 한 문당 가격은 한화로 약 8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가격대로라면 영국 자주포 사업에서 K9이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호력, 연사력, 가격 등 모든 면에서 K9 썬더가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화 디펜스의 K9 자주포 가격은 50억 원 안팎으로 가격 면에서 캐사르는 비교 상대가 안됩니다. 사실 가격뿐 아니라 스펙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K9 썬더의 경우 155mm 52 구경장 장포신을 채용해 사거리가 40km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자동 탄약 장전 장치를 장착해 15초 안에 3발을 발사하고 분당 6발에서 8발을 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000마력의 디젤 엔진을 탑재해 뛰어난 기동력을 자랑하며 차체를 장갑으로 둘러싸 고폭탄 포갑이나 파편, 14.5mm 기관총 방호가 가능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K9은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자주포로 현재 1700여 문이 터키,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인도 등에서 실전 배치돼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K9이 자주포의 나라 영국까지 섭렵하면서 전 세계의 표준을 만들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같은 소식에 중국이 가장 열받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9이 인도에서도 활약하면서 중국 인민군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 매체 자그란에 따르면 중국이 인도와의 국경선 역할을 하는 실질 통제선을 따라 기계와 보병사단을 배치하고 전투 태세를 갖췄지만 K9 바지라 때문에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K9 바지라는 K9의 인도 버전으로 인도 여건에 맞춰 개량한 자주포입니다. 최근 K9을 실전 배치한 인도 정부는 K9 바지라로 인도군이 최대 50km까지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강력한 야포를 갖게 됐다고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인도는 K9의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지원 사격을 받은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또 중국과 가장 민감한 국가인 대만까지 한국의 자주포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근 대만 군사 전문가들이 미국 자주포 도입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팔라딘 자주포로는 중국 상륙군을 막을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대만 군사 전문가들이 팔라딘 자주포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는 짧은 사거리 때문입니다. 실제로 방산업계에 따르면 팔라딘은 최대 사거리가 30km밖에 되지 않으며 사거리 연장탄이나 엑스칼리버 유도포탄을 사용해도 40km를 간신히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연사속도가 느리고 초탄 발사까지 1분이 걸린다는 것도 큰 단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라딘을 비판하던 대만 군사 전문가들은 얼마 전 한국의 국군에 난 행사를 보고 K9 자주포는 세계 16급이라며 칭찬하기에 바빴는데요. 그런데 K9 자주포는 지난해 155mm 사거리 연장탄이 개발되면서 팔라딘과는 더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게 됐습니다. 기존 사거리 40km에 새로운 사거리 연장탄을 운용하면 사거리가 54km로 늘어나게 됩니다. 155mm 사거리 연장탄은 기존과 달리 항력 감소 방식과 로켓 보조 추진 방식을 모두 사용하는 특이한 포탄입니다. 이 때문에 사거리가 비약적으로 향상되는데 K9 자주포 고폭탄의 경우 54km, 이중 목적 고폭탄을 내장한 포탄은 45km의 사거리를 갖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스펙으로 내년에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하면 K9의 수출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화 디펜스의 기술력은 이미 미국을 뛰어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미 육군의 차세대 보병전투 장갑차 사업 OMFV 사업에 한화 디펜스의 참여가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결국 미국은 본인들의 장갑차를 선정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한화 디펜스는 여기서 더 나아가 미국 방산시장 전체를 공략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미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 육군 방산 전시회 AUSA에 참가해 다양한 첨단 지상 장비를 선보였습니다. AUSA 전시회는 미 육군협회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상군 분야 방산 전시회로 매년 전 세계 800여 개의 주요 방산업체가 참가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한화 디펜스는 K9 자주포 실물 장비와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 등 최신 지상무기 체계들의 위험을 과시했습니다. 한국의 선진화된 방산 기술력을 전 세계에 확인시켜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K9 자주포, 레드백 등 한국의 무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첨단 무기 체계들까지 개발하면서 한국의 방산 기술력은 엄청난 위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의 무기들이 조만간 국제 표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